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수능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법과 작문 편하고 언어와 매체 편 통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인데요. 제가 풀면서 느낀 바로는 상당히 읽어야 될 정보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볼 문제, 그러니까 그 오답률 높았던 15문제 중에서 2문제가 여기 화작에 해당되는 것인데, 40번이 그 1위부터 15위까지의 어려운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순위 5순위였습니다. 5위였고요. 그 다음에 45번은 1위였습니다. 가장 그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1번부터 45번까지의 45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물론 뭐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은 EBS의 오답률 1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은 45번이 제일 많이 틀렸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게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 좀 풀 겸 36번 한번 가볼게요. 이게 깜찍하게 또 오답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적절하지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틀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민물고기 꾸구리도 망둥어처럼 눈을 개폐합니다. 다만 차이는 눈이 좌우로 개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구리의 어떤 그 눈의 개폐, 그러니까 열고 닫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이 보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진 두 개를 나란히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5번 선택지로 가져오면서 요 나란히 놓인 것을 뭘로 바꿨습니까? 순차적이라는 말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어절을 놓쳤다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겠다. 정답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쉽게 이 둘의 차이를 딱 캐치하는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되게 미시적이지 않습니까? 거시적 미시적 할 때 미시적으로 나란히 놓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렬적으로 놨다는 건데, 그걸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대로니까 먼저 나중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다른 거죠. 나란히 동시에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시에 제시하는 것과 순차적, 즉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나중에 제시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아마 학생들이 이걸 놓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놓쳤으면 1, 2, 3, 4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겠죠. 5번도 마찬가지고 5번 포함해가지고 왜 정답이 안 보이지? 이러면서 또 시간을 뺏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36번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번, 45번을 할 텐데요. 4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길어요. 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지문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번 문제도 3점짜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번하고 45번 두 개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화법과 작문 그 영역 안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3점짜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아마 표준 점수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번 보세요. 40번. 다음은 가에서 학생 1이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이다. 기억에서 미음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선택지, 그러니까 오답인 이 선택지를 구성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 한번.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해 줘야 되냐면 요 기억이 진짜 학생 2가 발화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했는가, 아니면 뭐 학생 1도 있었고 3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을 여기다가
틀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여기에 많이 집중들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그 오답이냐 정답이냐를 가르는 그런 그 힌트가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판단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번 선택지나 1, 2, 3, 4, 5 선택지가 모두 지금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끊었을 때 이 학생 2가 발화한 내용을 토대로 했느냐, 그래서 이 학생 2와 기억이 연결이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나가 아니라 가나 다에 반영이 됐느냐, 이렇게 틀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1번 선택지는 여기서 틀었단 말이에요.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이랬습니다.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 반영된 거 맞습니다. 근데 왜 1번 선택지가 아니냐, 특히 이 부분이 왜 아니냐, 전통 한지가 우수하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기억이죠.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했다 유럽.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3달란기입니다. 국내에서 전통한지는 사용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던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데 관심이 높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제작 업체도 전수자도 줄어들어 향후 전통한지의 명맥이 끊어질까 염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기억이니까 뭐예요?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된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뭐를? 한지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지를 쓴다 안 쓴다, 지금 한지를 제대로 안 쓴다는 거죠. 지금 관심이 없다,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제작 업체도 줄었다, 전수자도 줄었다, 명맥이 끊어질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한지가 그만큼 많이 잘 쓰이고 있다라는 맥락인 거고, 이 유럽 얘기를 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냐면은, 우리나라는 한지의 명맥이 끊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전수를 거의 안 받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한지의 우수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 제가 여기다 그 필기를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유럽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과 우리 한지는 우수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둘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1번 선택지가 이거를 좀 유형화시킨다고 한다면,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뭐뭐하기 위한이잖아요. 목적자리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2와 기억이 연결됐느냐, 나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나가 아니라 가냐 다냐, 이렇게 물어틀 수도 있지만, 지금 정말 교묘하게 목적자리에, 뭐하기 위한이라는 것은 목적이잖아요. 목적자리에서 이렇게 그 오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요, 아마 범주화를 많이 고른 것 같은데, 지금 1번이 32.3, 4번 한번 볼까요? 네, 4번 선택지인데요.
학생투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리을은 뭐예요? 전통 방식, 국내산 당나무, 기술 전수, 분류가 필요할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 한지의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이 범주화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범주화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주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3단락에서 마지막 보시면은 그래서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요것이 바로 뭡니까? 범주화가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범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할 화제 중에서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범주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단락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품질 유지해야 돼서 당나무만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지 사용을 하려는 확대를 노력해야 된다. 이게 다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이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여기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범주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주화는 집합과 연관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큰 집합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에 있는 부분 집합이 뭐냐? 당나무만 사용해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그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주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0번은 1번하고 4번이 요 4번 같은 경우는 범주화를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 1번에서는 다 언급이 됐냐 안 됐냐, 단순히 이걸 기준으로 선택지를 판단하려 들어갔다고 한다면 좀 실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45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3점짜리고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자료지시 문제. 자료지시 문제는 원래 고전이죠, 고전. 여러 가지 자료 주고 뭐와 뭐를 활용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군, 이런 것을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정말 한 10몇 년 넘게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게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률 1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답률이 1위였고, 그 다음에 뭐를 많이 골랐냐, 우선 1번 3번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답인 1번보다도 오답인 3번을 더 많이 골랐는데요. 자, 보죠. 기억원을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원을 활용하여, 기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 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만 활용한답니다.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여기까지 맞죠? 지금 대응 방안에 관심이 없다. 여기 기억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거 역시 기억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끊었을 때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이 문단에 구체화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원은 뭡니까? 참여하지 않은 이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이 문단에 구체화해야겠어. 뭔가 안 맞잖아요. 아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실천을 안 한 사람들, 더군다나 기억2면은 이해를 해요. 기억2에서는 참여를 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1번에서는 기억1만 활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이건 뭐가 전제된 겁니까? 방안을 실천한 것이 전제가 된 거잖아요.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보다 많이 고른 3번을 보면 디귿을 활용하여, 디귿이 아마 2020년 제 작은 딸이 태어난
해인데 세계 각국의 아이들은 평생 동안 50년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50년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서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어디다가 1문단에 넣어야 될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 1문단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디귿 인터뷰 자료를 오히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조금 내용을 좀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미래 세대는 이라고 했어요. 미래 세대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로 1문단에 추가해야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문단을 보시면 미래 세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래 세대인 청소년, 그러니까 미래 세대라는 것을 그 연결고리로 잡는다고 한다면 미래 세대에 어떻다고 했어요. 지금 미래 세대, 그러니까 2020년에 태어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그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엄청 많이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라는 공통점, 청소년도 되고 그 다음에 그 2020년에 태어난 아이죠. 2020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하여튼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는, 왜냐면은 이 미래 세대라는 것은 분명한 건 지문에서 그 아까 학생의 글에서 이 초고에서 분명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래 세대라는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이 1번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억 원은 실천 안 한 애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왜 오답률 1위일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더군다나 제가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45번이면은 거의 이제 시간이 남지는 않았던 시험 같거든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시간은 좁혀오고 그 다음에 정답이 한 번에 눈에 안 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주간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지금 청소년 얘기하는데 2020년에 출생한 얘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미래 세대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헌법과장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언어와 매체로 가는데요. 언어와 매체는 35, 37, 39번 세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 유튜브 보면은 그 독서 영역처럼요, 지문이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반 페이지를 지금 차지하는 그런 비중인데요. 자, 35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근데 이것도 순위가 낮지 않아요. 6위입니다. 오답률 6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오답률이 높았던 그 6순위가 바로 35번 문제라는 건데요. 일단 뭐 4번이 정답이고 정답을 제일 많이 고르긴 했습니다. 4번 볼까요? 초성자, 용자, 레중 이런 거는 그대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성자, 용자, 레중, 이체자가 이거 러울이잖아요. 요 이제 옛 니은 들어간 거 러울.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서름자와, 자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초성자의 반서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성자에서 반서름자는 여기 보면은 뭐 어디에 진하게 돼 있습니까? 리을에 돼 있죠. 근데 러울에 리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성자의 반서름자라고 했는데, 여기 종성자의 반서름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요 리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성자의 반서름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러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 쓸 수 있고요. 초성자의 반서름자로요. 그 다음에 울에서 러울에 이 종성에 있는 니을을 어떻게 종성자의 반서름자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번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다음에 높은 게 5번이잖아요. 5번 한번 볼까요?
중성자 용자래 중, 자, 요 표를 보는 거고요. 중성자 용자래 중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는,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가 뭐예요? 무접이네, 무접. 이거는 반치음 이체자와, 반치음 이체자 한번 찾아볼까요? 반치음의 이체자, 이거 지금 반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치음. 그래서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종성자 수능 기본자라고 했는데, 수능 기본자 같은 나오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는 무접이란 말이에요. 예, 반치음 이거. 자, 이건데 반치음 이체자와 종성자 수능 기본자의 종성자 수능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종성자 수능의 그 기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종성자 수능 기본자에는 얘기가 안 된다. 왜냐면 얘는 비읍은 뭡니까? 그 기본자가 아니라 가획자이기 때문에 요 기본자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접 같은 경우에서 요 종성은 비읍인데, 요 비읍은 수능 기본자가 아니라 무슨 자입니까? 비읍은 여기 수능 가획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죄송합니다.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골랐는데, 초성자 용자래의 가획자 중, 자, 초성자 용자래의 가획자는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고요.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라는 아음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자, 아음 보십시다. 여기 제가 이렇게 네모로 박스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아음 뭐 있나요? 있죠. 요거 키역 있잖아요, 키역. 이거 있으니까 예시되지 않은 것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적절한 선택지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3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묘하게 지금 숨겨놓은 거예요. 조건을 교묘하게 출제자가 자꾸 출제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 착한 분들도 있고, 인성을 떠나서 문제를 낼 때 교묘하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기를 바탕으로 히읗 마름 용언의 활용 유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어간의 발음이 히읗인 용언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의 유형.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활용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모음조화의 적용 여부, 요건데, 이거를 갖다가 동그라미 1번 활용의 규칙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모음조화 적용 여부, 요 두 개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활용의 규칙성이니까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여기는 표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모음조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뭔가 모음조화라는 말이 불규칙처럼 별도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모음조화 적용 여부, 그 여부를 지금 이 표를 통해서 교묘하게 숨겨놨다. 근데 선택지를 따질 때는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음조화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것도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보면은, 이제 조금에라고 하면 요거는 아잖아. 그러면 히읗 발음이니까 라를 보라는 얘기인데, 라의 모음이 아죠. 양성이죠. 그 다음에 양성이죠. 그러니까 양성 모음 지켜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조그맣지, 이제 뭐가 붙어서 아가 붙어서 조금에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이름 맞는데, 이럿은 뭐 어떤 모음이 들어갔나요? 어가 들어갔단 말이야. 어가. 근데 어가 지금 이렇게 이래서니까 요거를 썼다라고 한다면 뭔가 맞지 않지. 왜냐면 이게 I 쓰는 애로 가려고 하면은 양성모음 아로 갔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 럿에서는 뭐가 쓰였습니까? 어가 쓰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게 되죠. 두 단어를 제시해 놓고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리는, 전형적으로 시간을 뺏는 그런 선택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고요. 3번, 여기서 이제 1번이 제일 많고, 3번을 보면 둥그렇 멀것은 둥그랬다. 여기서 어니까 어죠.
그리고 지금 다 규칙 활용이 아니에요. 둥그랬다. 어가 돼서 애가 된 거.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요건 이거니까 그 다음에 멀것은 뭐가 들어가서 어가 들어가서 멀게 이게 지금 요경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역 투와 연결이 되는 건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기역 투하고 연결된 거지 니은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기역 투하고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모음 결국 이건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보다도 어떤 것이 이 선택지를 좌우했습니까? 모음 조화의 적용 여부가 오히려 이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더 크게 갈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요. 이것도 시간 엄청 뺏었을 것 같아.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인데요. 이렇게 나눠 써야 됩니다. 뭐를 수식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거는 볼 필요 없어. 왜냐면 다 부사어로 쓰였으니까 최종 그 문장 성분은 부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뭐를 수식하기 위해 수식의 대상이 뭐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가 그러니까 다 부사어잖아요. 부사어가 되는 형태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야. 부사를 통해서 부사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용언 활용형을 통해서 부사어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조사형 형태를 통해서 부사어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방법 그죠? 목적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다 부사어다. 목적과 방법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따져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선택지 그대로 가볼게요. 자, 웃는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라고 이제 그 달라진 부분 주목해서 보면 되는데 요 방긋이 있잖아요. 방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꾸미고 있습니까? 웃는을 꾸미고 있어요. 웃는을. 근데 지금 잘 보시는 게 이 웃는이라고 해가지고 관형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죠. 이 방긋이 웃는 아기가라고 했는데 요 방긋이가 뭐를 꾸민다? 웃는을 꾸민다. 그럼 웃는은 뭐냐? 요것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웃는 건 뭐요? 아기를 꾸미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뭐요? 뭐요? 관형어지. 그러니까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방긋이라는 부사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제 디귿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디귿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긋이는 이렇게 따져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참 귀엽게 걷는다 있어. 자,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걷는다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좀 어색하잖아요. 참 귀엽게. 그럼 귀엽게를 따져주라는 거야. 귀엽게는 또 뭐를 꾸며줘? 걷는다라는 여기서 보면은 서술어를 지금 귀엽게 걷는다. 귀엽게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긴 한데 뭐를 꾸며주고 있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일단 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귀엽게라는 부사어를 꾸며주는 부사어인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사, 용언 활용형, 부사, 체험 플러스 조사, 용언 활용형 이거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당연히 구별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기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 위주로 갈게요. 여기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잘 보세요.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 전혀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혀가 뭘 꾸미고 있어? 딴을 꾸미고 있어. 그럼 딴이 뭔지 봐야 돼. 딴이 뭐를 꾸미고 있니? 사람을 꾸미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딴은 무슨 놈입니까? 뭐예요? 관형어라는 겁니다. 관형어. 그래서 이 전혀는 일단 목적은 뭐예요? 목적. 이게 목적이고 방법이고 이게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딴이라는 그 관형어를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어를 꾸미고 있고 전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부사, 용언 활용형, 최언 플러스 조사 어떤 겁니까? 이 중에서는 전혀라는 것은 부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르시면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전혀는 디귿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순간에 해결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순간에가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기역, 니은, 디귿은 아니고 리을 아니면 미음일 텐데 한순간에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방법을 따져본다면 일단 애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뭐뭐에 1시에 2시에 학교에 애 뭐요? 조사잖아. 그리고 그 앞에는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체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니을에 해당한다. 얘는 디귿에 해당한다. 디귿 니을 맞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다른 오답에 몰렸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방법 자체를 몰랐다라든지 아니면은 요 웃는의 역할, 그러니까 이 방긋이의 역할만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웃는의 역할을 따져야지 얘가 관형어를 수식하는 건지 얘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건지 서술어를 수식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악이 되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엄청 뺏었을 거예요. 시간은 엄청 뺏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나누는 연습,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9기 학생들이나 10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 뭐 듣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학생들 경우에는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부사어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다 부사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사어인지 아닌지 따지고 있으면은 그 시간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언어와 매체 그 방법, 언어와 매체 오답률 높은 그 세 문제까지 살펴본 거고요. 뭐 나머지 문제는 개인적으로 와서 그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메신저로 질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나름 인스타도 해요.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거 짝수형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주소가 그냥 뭐야? 이건 펜으로 쓰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장경준 하면은 아마 제가 2기 선배, 그러니까 충남 삼성고에서 2기 선배가 그려준 캐리커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전체 영상을 다시 찍을 수는 없고요. 장 먼저 썼네. 그 다음에 점. 네, 농마자 표기법일 거예요. 제 이름 장점, 점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GYEONGJUN 여기로 DM을 보내시면은 욕설이나 이런 거에는 같이 대응을 해드리고요. 질문이 있으면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 오답률 높은 15문제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2025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뭐 제가 지금 뭐 다 설명한 게 다 맞다, 뭐 내 방법이 완벽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